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시청자 의견에 귀 기울이고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며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푸른 용의 기운으로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월 1일 KBC 8시 뉴스 신년 특집으로 진행합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광주 전남 곳곳의 해돋이 명소에는 해맞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시민들은 붉은 해를 바라보며 올 한해 행복과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임경섭 기자입니다. 붉은 여명이 짙게 깔리고 멀리 산봉우리를 뚫은 새해가 힘차게 떠오릅니다.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시작을 알리는 첫 일출입니다. 해맞이객들 사이에선 탄성이 터져나오고 사진을 찍으며 이 순간을 기록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일찍부터 무등산 장불재에 모인 시민들은 선명한 해돋이를 보며 저마다의 소망을 기원했습니다. 23년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건강한 아이 잘 태어나게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이제 잘 자랄 수 있도록 소원 빌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힘찬 구호를 외치며 새해 각오도 다집니다. 2024 내일이 빛나는 신바람 호남 화이팅! 오늘 날씨도 좋고 푸른 용의 해인데 저의 미래도 밝을 것 같고요. 내 일도 빛나고 우리의 내일도 밝을 것 같은 희망이 있습니다. 광주 전남 일출 명소마다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무등산 원효분소에서는 1,500명의 해맞이객들과 떡국 나눔 행사가 진행됐고 해남 땅끝 마을에서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해맞이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또 너무 맛있게 먹고 또 추운 날 여러 개 따뜻하게 챙겨주셔서 올해 소원은 좋은 곳에 취직하고 제가 원하는 곳에 또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어제는 5.18 민주광장에서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시작을 맞는 민주의 종이 울려 퍼졌습니다. 2024년 첫날 시민들은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고단했던 지난 해를 뒤로하고 청룡의 해 2024년 갑진년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민들은 푸른 용처럼 풍요롭고 기운찬 한 해를 기원했는데요. 지역민들의 새해 소망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정희진 기자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 그러는데 환갑을 맞이해서 새로운 힘찬 새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자친구랑 1년 동안 만났는데 더 사이가 좋게 오래오래 만났으면 좋겠어요. 새해는 조선업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사업장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열심히 배우고 돈이 많이 벌어서 캄보디아 부모님에게 보내드리고 싶어요. 새해에는 성적을 더 높이고 싶어요. 친구들하고 제주도나 여행을 가고 싶어요. 새해에는 우리 가족, 부모님, 와이프 그리고 아들, 딸들이 좀 더 건강하게 더 무럭무럭 씩씩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KBC는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아 광주 전남 지역의 현안과 미래를 살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격동하는 정치 지형 속에 오는 4월 펼쳐질 제22대 총선을 전망해 봅니다.
여야가 격렬한 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그 어느 총선보다 뜨거운 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거대 양당의 분열과 신당의 출현 등 변수가 많아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3년이나 남은 가운데 치러져 중간 평가의 성격이 강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가 취임 이후 줄곧 30%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호남의 민심은 특히 더 차갑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지지하는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이 야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수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분란과 이로 인한 공천 갈등, 신당에 대한 지지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공천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은 공천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역을 계속해서 이제 공천을 보장하면서 갈 수는 없는 상황에서 내부 갈등이 이제 격해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천 심사 전 후보자 검증 단계에서 탈락한 일부 비명계 원외 인사들과 전직 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창당을 기정사실화한 이른바 이낙연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뜻을 잇따라 밝혔습니다. 이준석 신당, 금태섭 신당, 양향자 신당 등 제3지대 정당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이낙연 신당까지 본격적인 새몰이에 나설 경우 공천 결과에 따라 경쟁력 있는 인사들의 연이은 이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아직까지 지역에서는 신당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더 많지만 민주당 내 이탈 규모와 제3지대의 합종 연횡 상황에 따라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오히려 신당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더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바람이 불어 호남으로 남하하는 그런 과정을 밟을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극한 대립과 갈등에 놓인 양당 중심의 정치 체제 속에서 이번 총선을 통해 제3의 정치 세력이 호남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2024년 새해에는 다양한 제도와 시책들이 시행됩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각종 지원이 이뤄지는데요. 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복지가 강화되고 전세 사기 예방 등 주거 안정 대책들도 추진됩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입니다. 시도와 산하기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광주 12,760원, 전남은 11,73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출생아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와 보육 관련 지원도 강화됩니다.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을 하거나 출산 예정인 경우 9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 원까지 저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유급 지원 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납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제한도 폐지합니다. 입원 아동 돌봄 서비스나 손자녀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의 틀을 재구조화하여 대기 수요 없이 모든 희망하는 이용자들이 더욱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도 시행됩니다. 우선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업그레이드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됩니다. 1년 이상 가입한 청년이 청약에 당첨되면 최장 40년까지 2%대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1년에 3차례까지 국가기술 자격시험 응시료 50%를 지원하고 광주시는 한 차례에 한해 최대 20만 원까지 국가기술 자격증뿐 아니라 어학시험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광주시와 전라남도 모두 주거비를 월 20만 원 특별 지원합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시책도 시행됩니다. 상권 발굴 및 상인회를 조직하는 사업, 상점과 대표 브랜드를 개발하고 그리고 소규모 축제 등 마케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을 꼼꼼히 기재하도록 하고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요건도 강화합니다. 광주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월세와 이사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전라남도도 이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전 세계 섬의 비전과 가치에 대해 논의하는 세계섬 박람회가
2026년 여수에서 열립니다.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또 하나의 메가 이벤트인 만큼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예산을 당초 200억 원대에서 1,000억 원대로 대폭 늘리기로 하고 개최 시기도 가을철로 조정하기로 하는 등 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렁길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면서 해마다 20만 명이 넘는 탐방객들을 찾고 있는 여수의 섬 금오도. 다도해의 보석 같은 섬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 가치를 논의하기 위한 세계 섬박람회가 2026년 여수에서 열립니다. 를 재발견하고 세계에 우리 여수의 섬의 가치를 알리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세계의 다양한 섬 보유 국가들과 교류함으로써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여수시가 당초 수립한 세계 섬박람회 총 사업비는 212억 원. 하지만 국제 행사를 치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각종 연계 사업을 통해 1,000억 원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개최 시기도 폭염 장마 태풍을 우려해 7월에서 9월로 변경해 2달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정부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적인 지원을 저희가 하게 되고요. 아울러 재정적인 국비 지원도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행재정적 지원들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개국에서 2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여수를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 세계 섬박람회. 여수시는 박람회 성공을 위해 여수와 공을 잇는 11개 다리 조기 완공과 국비 추가 반영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이어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분들입니다. 먼저 목포 한국병원 강철수 원장이 1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성군 보성읍 주봉1, 2 주민들이 27만 7천 원, 봉산1, 2 주민들이 16만 1천 원, 신흥일동 주민들이 21만 원, 원봉1, 2 주민들이 20만 6천 원, 여성 자원봉사 회원들이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화순군 이양면 강성1, 2 유영철 이장 등 주민들이 12만 원, 강성1, 2 김영희 이장 등 주민들이 10만 원, 연화리 안재원 이장 등 주민들이 6만 원, 오류1, 2 문양식 이장 등 주민들이 15만 원, 광주 광산구 첨당일동 주민자치회에서 23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소중한 성금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